59번 특별 계정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 보험 계약이 있고 변동 보험 계약이 있는데 이걸 같이 하면 이 변동 보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실적이 나고 안 난 손실이 났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부담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일반 기본 보험하고 변동 보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목적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만기에 주는 보험금들을 보장해 주는 거고 이것은 좀 더 실적에 따라서 좀 더 높은 보험금을 주기 위한 거니까 목적이 달라요. 근데 규모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 계정이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요 자산 운용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규모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 지문이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규모가 다른 것은 특별 계정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특별 계정에 우리 아까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주식이 특별 계정에 들어가 있는데 주식이나 채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가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매일 요 시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원가가 아니라 매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고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자산은 우리가 결산 시점에 마지막 한 번에 따라서 운영한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 계정이 별도로 필요한 거다. 왜? 매일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변액보험은 자산 운용에 의한 수익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특별 계정을 운영한다. 배당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운용에 대한 수익을 별도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수익을 배당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자산 운용에서 중시되는 게 실적 배당형 상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변액보험은 수익성,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안정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수익성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필요성은 뭐라고요? 자산 운용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9번이었습니다. 60번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납입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죠? 보험료를 이제 납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시면 이게 이제 일반 계정에도 들어가고 특별 계정에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일반 계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위험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에 보장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보증이 되고 실은 특별 계정에서는 모든 보험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빼고 특별 계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빠지고 들어가는 나머지를 우리가 순보험료라고 하고요. 그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그러니까 납입 중이나 어떤 기타 계약 체결 비용 같은 경우는 다 빼고 마지막으로 남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만큼 요 두 개만 여기에 투입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납입 중도 아니고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중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내만 내는 거. 우리 납입하는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빼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수금비가 있죠. 예, 수금비가 옛날에는 수금비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뀐 용어에서는 기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빼는 사업비가 뭐라고요? 기타 비용이라고 한다. 원래는 수금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유지 비용과 기타 비용은 계약이 유지되는 전기간 동안에 계약이 유지되는 전기간 동안 되는 게 계약 유지 비용이고요. 기타 비용은 수금비니까 계약 납입이 되는 그죠? 보험료가 납입되는 기간에만 우리가 기타 비용은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순보험료와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아니고 납입 후, 그죠?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은 차감을 하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우리가 OX 시험 문제로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죠?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6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의 계산 방법.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것은 보험료 전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액이 안 들어간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였습니까? 예, 순보험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차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보험료 10만 원 중에 8만 9천 원하고 3천 원을 더하니까 9만 2천 원. 그죠? 그러니까 9만 2천 원이니까 92%.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험을 푸는 거하고 어떤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시험 푸는 목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더 하시고요. 여기서는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비용은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전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예, 그 비용 중에 순보험료와 그 다음에 납입 후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 더해주니까 9만 2천 원, 10만 원에 9만 2천 원이니까 92%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별 계정의 자선 운영은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여 그 성과를 매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한다. 그죠? 특별 계정에서는 우리가 투자 수익률, 그래서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되는 게 변액보험의 정의였죠. 특별 계정 운영 보수에서 특별 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수취하는 보수,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 보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특별 계정에서 우리가 그 특별 계정 운영 보수라는 게 있죠. 수탁 관리, 수탁 보수도 있고 관리 보수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보험료와 함께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게 된다. 자, 우리가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영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 된다. 이렇게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자연식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에 보한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특별계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위험보험료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이거는 보장성일 때만 그렇습니다. 저축성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은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지만 변액 연금보험은 연령에 따라서 별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별계정 운영보수는 영업보험료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한다? 아니죠. 특별계정 운영보수라고 하는 거. 특별계정에서 운영보수니까 영업보험료가 아니라 특별계정에 되어 있는 우리가 특별계정에 쌓여 있는 적립금의 비율에서 우리가 그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거지 영업보험료에 대해서 빠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수, 특별계정 운용 보수는 전부 다 어디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차감한다? 특별계정 적립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6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변액종신보험의 자연식 위험보험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돼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그죠? 줄어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이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관리, 운용, 지시,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뭐라고 한다? 운용보수가 수탁보수라고 합니다. 수탁보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탁자 수탁보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보험료 납입 후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비용.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에 우리가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이 위험보험료,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운용보수, 최저 보증 비용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후 적립금에서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감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특별 계정에 우리가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계정의 종류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종류는 관계없죠, 그죠? 이게 채권형 펀드든 주식형 펀드든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약 체결 비용이라든지 위험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종류하고는 관련이 없다. 특별 계정의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면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는 보험료도 상승한다. 수익률하고 관계없죠. 그죠?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투자 수익률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험보험료가 줄어든다든지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되는 거지 실은 투자 수익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 계정의 수탁 보수는 매월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한다. 특별 계정의 수탁 보수 마찬가지로 매월이 아니라 운용 보수나 수탁 보수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매일 그 금액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비용을 차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보수는 매일 차감한다. 그 다음에 자연식 위험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연령이 변액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이었습니다. 63번 특별 계정의 운영 보수와 최저 보증 비용을 차감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계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 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저 보증 비용을 우리가 그 최저 보증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저 보증 비용을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의 특별 계정 펀드의 흐름, 현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최저 보증 비용은 특별 계정 적립금에 부과할 상품 및 보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선택 특약의 보험료는 어디서 운영한다 그랬습니까? 선택은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까지 되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고 특별 계정 운영 보수는 특별 계정 적립금에 대해 일정률로 부과하며 매월 아니고 매일 일반 계정에서 차감하죠. 특별 계정에서 차감하는 거고요. 계약 유지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 유지 비용은 마찬가지로 계약이 유지되는 비용이니까 그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 따라서 금액이 특별 계정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특별 계정 금액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는 금액이 차감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 계정 펀드에서 현금 흐름에서 어떤 비용 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 계정에서 차감이 되는데 매일 차감이 된다라는 정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계정 펀드의 운영 보수의 종류 아까 말씀드린 뭐 신탁 관리하는 수탁 그다음에 경영 관리해주는 사무 관리 보수 1인 맡겼을 때 해주는 1인 보수 운영 보수 이렇게 네 가지가 빠집니다. 자, 운영 보수 1인 보수 수탁 보수 사무 관리 보수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변액 보험에서 해지 시점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해지 공제액의 최대 공제 금액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 시점에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해지 적립금, 해지 그 시점의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계속 비용을 차감을 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 최대 7년까지 하고 그게 제로가 되면은 계약은 해지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최고 기간을 부여하고 계약은 납입 최고 기간 이후 그 다음 날에 해지한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 요 7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7년이 정답인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세요. 해지 공제 금액이 최대 적용 기간은 7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계정 운영 보수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 일정률이 아니라 특별 계정 운영 보수니까 아까 특별 계정 적립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 계정하고 관련된 비용은 뭐하고 비례한다? 특별 계정 적립금.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의 특별 계정의 적립금에 비례해서 매일 그 동일한 게 아니라 그 비례해서 다르게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매일 차감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동일한 금액이 아니다. 자, 특별 계정의 운영 보수 최저 보증 비용의 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 특별 계정에서 차감이 되는데 동일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63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4번 특별 계정의 종류 우리가 아시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아니면 혼합형 펀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채권형 펀드고요. 채권형 펀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일체 없다. 그 다음에 원금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요 두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웬만한 채권형 펀드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 계정 펀드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는 맞출 수 있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고 혼합형 펀드는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데 주식의 60% 미만입니다. 채권형 펀드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60% 이상 투자할 수 있다. 그죠? 60% 이상. 혼합형 펀드인 경우에는 주식에 60% 미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이든 주식이든 뭐든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특별 계정에서 주식형, 채권형, 우리가 혼합형 펀드를 구분하는 건 주식의 편입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 자산의 유형이죠. 결국은 투자 자산이 주식이냐, 채권이냐, 아니면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펀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의 편입 비율이죠. 주식의 편입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형 60% 이상, 그 다음에 채권형 주식에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혼합형 주식의 60% 미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하죠. 채권형이라는 게 원금 보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예금 상품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고,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절대 투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 보증비용은 특별계정에 적립해두는 게 아니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에서 빼서 일반계정에 우리가 적립을 해둡니다. 변액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투입되는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우리가 동일하다? 다르죠. 그죠? 변액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투입되는 투입보험료의 계산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시납보험 계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산지급 방식도 있고 해서 동일한 게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계정 종류에 대해서는 채권형 펀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4번이었습니다. 65번 채권형 펀드. 자, 채권형 펀드를 또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로 계속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형 펀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관련된, 채권 관련된 그런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는데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면서 보시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장기채권 일부에 투자한다, 맞는 거고요.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맞겠죠. 펀드니까. 안전한 채권에 투자 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권형 펀드에서 두 가지. 예,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의 60%까지 우리가 6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단기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없는 펀드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틀리고요. 거의 없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거의 없지만 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100%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펀드는 모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아니죠. 채권형 펀드는 반드시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할 수 없다? 아니죠. 주식형 펀드는 70% 이상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어떤 상품에 투자해도, 채권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할 수 없다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다. 반드시 뭐만 안 된다? 채권형 펀드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 채권형 펀드 1번이었습니다. 채권형 펀드 두 번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관련된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는 게 채권형 펀드예요. 근데 뭐에만 안 된다? 주식형에만 안 되고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단기 채권형 펀드는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여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단기 채권이니까. 근데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만 거의 없다는 맞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 되겠고,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는 주식 편입 비율에 따라 구분되는 거 맞습니다. 예, 주식형 펀드는 70% 이상, 혼합형 펀드는 주식 비중이 60%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높은 게 아니죠. 위험한 게 높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근데 주식형 채권형 펀드가 위험하지 채권형 펀드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가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운용 수수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예,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아니죠. 채권 관련해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에만 안 된다? 주식에만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 혼합형 펀드도 마찬가지로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의 60% 미만이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혼합형 펀드는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식형 펀드고요. 혼합형 펀드는 상대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안정형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주식 비율에, 편입 비율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채권형 펀드는 그러니까 주식에는 절대 투자할 수 없지만 원금 손실이 가능한 거예요. 발생 가능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형 펀드 두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변액보험 자산운용의 기본 원칙. 예, 우리
보험의 자산 운영의 기본 원칙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보험은 크게 보면 일반 계정하고 주머니를 특별 계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특별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니까 이 두 사이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단 안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내용 알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그죠? 교환할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별 계정은 안정성 위중이 아니라 여기는 안정성,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수익성. 안정성 위주가 틀렸고요.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는 자, 우리가 이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데 돈이 있어야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그죠? 종잣돈 같은 게 필요한데, 처음에 가입 초기에는 여기에 쌓여 있는 게 적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여기다가 일정의 자금을 넣습니다. 초기 투자 자금을 넣어주는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계정보다는 낮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여기서 확보를 해줘야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계약자는 특별 계정 자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죠. 펀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특별 계정 개설 초기에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쩌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산 규모가 필요한데 그 자산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초기에 그죠? 그런 부분들 개설 초기에는 자산 규모가 적고 해지율 등의 예측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자금을 높여주는 초기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매일 공시율을 산출하여 그 성과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공시율이 아니죠. 매일 투자 성과율, 투자 이율이죠. 그래서 요 공시율이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공시율이 아닙니다. 매일 공시율을 산출하는 건 뭐겠습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반 보험이 되겠죠.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 운용 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운용 지시를 할 수 없는 거지. 형태, 이게 주식형인지 아니면 채권형인지 원합형인지를 선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 아까 요 주머니를 둘이 교환할 수는 없고요. 그죠? 교환할 수 없다 그런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상품들 펀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펀드 선택은 가능하다. 지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본 원칙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67번이었습니다.